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30대 초반인 후배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매매를 해야 할지 전세로 구해야 할지 고민 상담이 와서 내 대답은 무조건 사, 야, 그러니까 그냥 사 라고 조언을 하면서 많은 사회초년생 혹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집 문제로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 이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초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국 전세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직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전세가 아닌 매수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리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살면서 돈을 아끼고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를 사자, 청약을 노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청약이 당첨된 주변 지인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세를 살면서 비용을 아끼고 열심히 돈을 모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니 돈을 자연스럽게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 모으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돈이 더 많고 청약 당첨 가능성은 더더욱 없기에 10년이 지나도 전세를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매매를 진행했던 사람은 계속 매매만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후배를 위해 정말 왜 매매를 해야 하는지 간단한 수학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가 고민하는 것은 결국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로 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답은 사였습니다.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 있습니다. 먼저 과연 이 친구가 집을 매수할 수 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후배의 부부 합산 보유 현금은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1억 원 정도라고 보았을 때 후배와 아내 될 분의 직장상의 위치상 서울에서 집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지역을 감안한 가성비 아파트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5구 타입의 방 3개, 화장실 1개의 아파트 가격은 매매 호가상 5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나중에 아이를 한 명 낳아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크기입니다. LTV 한도를 계산해 보면 화면과 같이 딱 4억 2천만 원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DTI나 DSR이 가능하냐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친구의 소득을 알고 있는 제가 확인해 보니 충분히 가능한 40% 초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전세와 비교하여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4억 2천만 원을 대출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4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30년 상환 3% 이자를 계산해 보면 177만 원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아야 합니다. 4% 이자를 계산해도 200만 원이니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한 명분의 월급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산을 소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물가 상승이 필연적으로 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3%로 계산하여 그만큼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도 10년 후면 현재의 집값은 약 7억 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3% 복리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자산가치 상승분의 이익을 얻었으며 1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총 이자액을 계산해 보면 1억 1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 자산 상승에서 이자를 뺀 총 6,700만 원의 순수 자산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3%의 물가 상승을 반영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해당 집의 10년 전 가격을 보면 실거래가 기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5억 2천만 원이니 딱 2배가 올랐습니다. 20년도, 21년도 모든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 후에 현재 하락한 상태이며 이 집은 많이 반등한 상태도 아님에도 2배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다시 10년 뒤에는 현재 집은 이제 10억이 되어 있겠죠.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10년 뒤 스스로 10억의 자산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금과 미래의 현금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으로 바꿔 보유해야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세를 사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동네 신축 투룸 빌라를 확인해 보니 대략 전세 시세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현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1억 4천만 원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하여 이자 계산을 해본다면 매월 약 35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건 순전히 비용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심한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는 논외로 본다고 해도 매월 3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내 보증금의 가치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손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아닙니다. 현금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 물가 상승률 3%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 할인이 된다고 가정하면 2억 4천만 원의 현금은 10년 뒤 위와 같이 변합니다. 약 6천만 원의 내 가치가 희석되어 10년 뒤 2억 4천만 원은 1억 8천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0년간 낸 이자 총액을 더하면 10년 뒤 아파트를 구매하면 10억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세를 살게 되면 10년간 내 자산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10년 뒤 매매한 사람과 전세 산 사람의 자산은 5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집을 매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배야, 이제 이해됐지? 당장 매수해라. 많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아끼는 후배를 위한 헌정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